2021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동계학술대회 대주제는 2022년 국제조세법의 변화이며 저는 오늘 전체 사회를 맡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 권영창입니다. 먼저 한국국제조세협회 안경봉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안경봉입니다.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한국국제조세협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동계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사장직을 임기를 시작하고 인사 말씀 올린 게 지난해 3월이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2022년 1월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 그 발제를 수락하여 주시고 기꺼이 토론에 응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분들에게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경건 고문님과 이호영 WIN 코리아 공동회장님께서 이 동계학술대회를 그 처음부터 기획하여 주시고 발제자 및 패널들을 섭외하여 주셨고 우리 서진욱 고문님께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기꺼이 키노트 스피치를 맡아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권영창 총무이사님을 비롯한 이 총무이사님들께서는 동계학술대회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 개최 준비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재정을 튼튼히 하여 주셔서 오늘의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 장윤진 박사께서도 이 동계학술대회 프로시딩이나 오늘의 그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준비로 많은 시간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동계학술대회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다면 모두 이분들의 덕이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이사장인 저의 부족함 탓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동계학술대회는 금방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2022년 국제조세법의 변화라는 대주제 하에 2021년 국제조세법 판례회고 2022년 개정 국제조세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주제 발제자로 이 박스라 판사님, 제2주제의 발제자로 이영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님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각 주제별 토론자로 우리 세무서장님, 또 변호사님, 교수님, 회계사님 각각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안이 되는 국제조세 관련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에 이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는데 우리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그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동계학술대회는 보시는 것처럼 코비드19 상황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관계로
대면 및 비대면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면 회의는 방역 지침상 현재 50인 미만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아직도 이런 풍경에 낯선기는 합니다만 참석 회원의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내용이 알차고 또 오늘의 회의는 저희들이 유튜브 또 줌을 통해서 회원들이 참석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는 그 동영상을 편집한 후에 저희 한국국제조세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그걸 다시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저희들이 아직 익숙지 않은 이 포맷인지라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장인 저를 질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따로 실문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학술대회는 제가 주관한 학술대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이사장께서 주관하는 중개학술대회가 오는 3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알찬 중개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혹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혹은 진행 방식 추천하고 싶은 발제자 토론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은 귀 기울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사라고 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저 개인적인 소회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개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회원들께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재정도 튼튼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활발하게 국제조세협회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을 맡아서 1년 동안 봉사할 수 있었음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다음은 김현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고 계시는 서진욱 고문님께서 오늘 동계학술대회의 전체적인 주제에 관하여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서진욱 고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다국적 기업 과세 체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와 그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많은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조세협회 회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100년 만에 큰 국제조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듣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이면에는 글로벌 의사결정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떤 법리적 차원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정말 국제조세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실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이제 보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 발제를 또 하게 됐습니다. 거버넌스가 이제 용어가 워낙 이제 사실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정의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다국적 기업 과세 체계에 대한 최근 중요한 변화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용적 측면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 이전 및 세원 잠식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및 이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뱁스 프로젝트 15개의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 그 결과가 나왔고 이제 또 사안별로 이행이 되고 있으며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또 다자간 협약의 형태로 또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따른 전 세계 과세권 배분 및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이 필라 1, 2의 형태로 올해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기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거버넌스 그리고 분쟁 해결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넓은 어떤 거시적 의미에서의 이제 거버넌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분쟁 해결 측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좁은 범위의 의사결정 체계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저희가 되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이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거론된 것이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조세 피난처로 소득을 이제 한다는 그 점이 이제 큰 글로벌 금융위기의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소득 이전, 세원 잠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G20 요청으로 OECD에서 이제 뱁스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G20의 요청으로 OECD는 IF, Inclusive Framework라는 어떤 합의체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IF에서 이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제 글로벌 조세 체계에 대한 이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IF란 무엇인가? 현재 회원국이 최근 제가 OECD 사이트를 가서 보니까 141개국입니다. 회원국들의 의무는 뱁스 최소 기준을 이행하고 동료 평가 절차에 참여를 하고 잔존 기준 정립 작업을 완료하는 데 이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분쟁 해결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제 과세당국들 간 협의하는 방식이 이제 도입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차원의 분석 필요성, 이거는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가 뱁스 이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뱁스 전과 후로 나누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OECD에서 그러면은 그동안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최근 IF의 개도국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권고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라 1, 2의 합의 도출을 위한 IF의 거버넌스 체제가 실제 어떻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그런 측면을 보고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의 의미와 예상되는 영향, 마지막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제 변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뱁스 이전에 과세 기준 수립이 어떻게 되었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OECD의 경우에는 이게 좁은 의미의 어떤 다자간 이제 협의체입니다만은 OECD 회원국들에 한해서 합의 방식으로 과세 기준이 이제 정립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된 것은 양자간 조세 조약 또는 회원국들이 각자 자국법에 반영하는 방식 이렇게 되었고, 또 유엔은 또 유엔 나름대로 OECD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분쟁 해결 측면입니다. 사전적 분쟁 예방은 양자간 조세 조약에 따라서 이제 맵 규정에 따라서 APL 합의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양자간 의사결정 방식이죠. 양자간 의사결정 방식이고, 사후적 분쟁 해결은 이제 상호합의 형태로 양 과세 당국이 합의해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양자간 조세 조약에 이제 강제 중재 규정이 있는 경우는 중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제 3자에게 결정을 미루는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뱁스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첫 번째, 과세 기준 수립 측면입니다. IF 회원국들의 합의 방식으로 과세 기준이 이제 정립되었고요. 구현 형태는 다자간 조세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 각자 국내 입법을 이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필라 원투에서 보실 수 있듯이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고 모델 규정을 만들어서 모델 규정에 따라 국내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입법하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변화를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OECD나 UN으로 어떤 협의의 어떤 다자간 협의체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를 포함하려는 통합적 다자주의를 지향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쟁 해결 측면에서는 먼저 사전적 분쟁 예방 관련해서 ICAP라는 게 있습니다.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 이거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 과세 당국들이 함께 참여해서 해당 다국적 기업의 세무 위험들을 확인 평가하고 참여한 과세 당국들이 납세자에 대해서 위험 평가 결과를 확약하는 사전적 분쟁 예방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어떤 한 과세권 내에서 한 과세 당국이 자기 이제 영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면 됐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다자간이 참여해서 이제 어떤 해결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라1 관련된 조세 확실성 절차입니다. 어마운트 A 관련 쟁점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이게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과세 당국 간 이제 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검토위원회 절차. 2차는 일종의 이제 강제 중재 방식에 해당하는 결정위원회 절차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변화는 어떤 거냐? 옛날에 사전적 분쟁 해결 분쟁 예방 절차는 이제 APA로서 양자 합의 방식이었으나, 필라1 조기 조세 확실성 절차는 다자간 합의 방식으로 이제 변했다. 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후적 분쟁 해결 절차. 사후적 분쟁 해결 절차는 필라1의 Beyond Amount A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필라1 Amount A 대상 기업들의 어떤 TP, P 이슈 등에 대해 가지고 강제 해결 절차를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거버넌스의 변화는 뭐냐 하면은, 양자간 조세 조약에서 강제 중재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어마운트 A 대상 기업의 TP나 PUC는 다자간 협약의 강제 중재 방식으로 해소되도록 할 전망입니다. 그 다음으로 OECD의 그간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오타가 있네요. G20 요청으로 통합적 다자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OECD는 IF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참여해서 똑같은 평등하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려는 그런 걸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OECD는 IF의 이제 다자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과세 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OECD 이제 FTA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전 세계 국세청장 회의입니다. 국세청장에 의해서 과세 행정 측면에서 납세자의 어떤 조세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ICAP는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필라 1, 2의 합의 도출을 위한 IF 거버넌스 체제의 실제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필라 1, 2가 지금 사실 이제 합의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실 전 세계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지고 이게 실시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독립기업 원칙을 포기 또는 약화시켰고 약화시켰고 한편 획일적인 기준을 채택을 했습니다. 어마운트 A 소득 관련 초과이익 산출 방법이나 어마운트 A 관련 소득의 소비지국 배분 방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기업 원칙을 이제 포기한 것에 해당이 되고, 어마운트 B 이익률 책정은 독립기업 원칙을 이제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최저한 세율 책정은 획일적인 기준을 채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보면은 개도국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공히 개도국에 대한 예외나 혜택 규정을 각각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가 이제 거버넌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필라 1, 2 합의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우여곡절이 있었고, 필라 2 같은 경우는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하여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라 2에 합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거버넌스가 어떤 절대적인 그거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만은 거버넌스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최근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OECD 사무국에서 G20 재무부 장관 회의에 공고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IF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이거는 사실 IF 회원뿐만 아니고 G7, G20 다 이제 이런 기관들이 다 이해관계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 이해관계자들은 개도국들이 폭넓고 체계적으로 IF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장치를 재논의해야 된다. 개도국을 IF 지도부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 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다음 세 번째로 모든 IF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개도국의 관여 및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OECD 회의 참가 출장비까지 이제 OECD에서 제공을 해주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IF에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스킬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어떤 개도국의 어떤 블락 같은 걸 만들어서 협업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가르쳐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의 의미와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IF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개별 국가들의 일방적인 과세 등 돌발 변수가 없어지고 조세 확실성이 커지며 과세 당국은 세수 중대를 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과세 체계가 이제 형성됨으로써 각 국가의 과세 주권이나 독자적인 조세 정책 수립 권한, 과세 행정권, 상호합의 권한 등의 제약이 수반되게 됩니다. 한편으로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개도국들이 IF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들을 포용하기 위한 OECD의 거버넌스 차원의 전략으로 인해서 개도국들의 입지가 한층 이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입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전략적 차원의 고민이 이제 우리 앞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입니다. 이게 이제 필라 1, 2 이런 게 이제 생김으로써 세금을 이제 다시 이제 걷고 또 배분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고, 그래서 과세 당국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다국적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또 관련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 예방 해결 측면과 관련해서 또 과세 당국과 민간의 조세 전문가 쪽에서 새로운 업무 인력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새로운 분쟁 예방 절차, 또 사후적 분쟁 해결 절차 이런 게 생기게 되는데, 다국적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어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더 효과적인지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보겠죠. 한번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래서 이 절차 간에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아가서 이 필라원 적용 대상 기업에게만 이런 강제적인 어떤 절차를 적용할 것인가. 그 외에 그 일반적인 어떤 사안, 국제적인 어떤 이중과세를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강제중재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 가지고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제 이런 걸 확대하자 이런 이제 얘기가 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기존 뱁스에 따라서 이제 다자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하비 중재 조항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도 더 참여하라는 그런 압박 이런 것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과세당국이나 다국적 기업 공통으로 이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IF에서 이러한 강제중재 형태 절차가 수용돼서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면은 TP나 피과세 등에 대해서 국내 불복 절차보다 상호합의로 가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호합의는 이게 이중과세 방지가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국의 과세당국은 이 중재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합의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결론 지으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런 글로벌 과세 체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상황에서 한국 다국적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조세 정책 측면의 고민과 노력이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개도국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개도국들의 또 영향, 블락 같은 게 생겨가지고 영향력이 이제 한층 커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런 이제 중간적인 상황인데 입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데 대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필요한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고려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납세 협력 비용 축소 관련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납세 협력 비용의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적 다자주의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입법이 시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조세 정책 측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한국 다국적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다국적 기업 유치 등 측면에서의 어떤 국익은 납세 협력 비용의 축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 특히 지금 필라 1, 2의 이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돼야 되는 필라 1, 2는 국내 입법 및 세정 집행, 그 다음에 법령 해석, 과세 리스크 분석, 세무조사, 국내 불복 절차 상호합의 및 중재 절차, 이런 게 어떻게 잘 시행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광의의 납세 협력 비용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를 놓고 과세당국들 간에 경쟁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국적 기업 이제 과세 체계가 이제 글로벌리 정립되었는데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다. OECD에 나가서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기재부 국세청의 전문가 양성. 특히 다자주의라는 것은 양자주의와 달리 일종의 심판이나 청중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양자 협상의 시대와 달리 다자주의화에서 훨씬 뛰어난 협상 역량과 입장의 논리성이나 현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과세체계 정립을 역할을 하는 OECD 사무국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민간의 국제조세 전문가 양성,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특히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국제조세회 회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진출을 또 기해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의 집행 전문가 양성, 그다음에 새로운 강제적 중재 업무를 담당할 민간 전문가 양성, 이런 분야에 이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민간 양성 전문가 양성 차원과 관련해서 어떤 정부의 어떤 인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조세 분야 민간 전문 인력을 별도 채용하고, 그리고 채용 뿐만 아니고 사실상 이 세종시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분야에 있는 전문가가 그쪽에 내려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특별 대우나 처우, 이런 측면도 사실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나 뭐 국세청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반 직원으로 채용 후에 일정한 자격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하더라도 국제조세 업무군 또는 그중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군에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직위분리제적 차원의 어떤 인사 시스템, 이런 어떤 개선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문님.